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약을 드시던 분이 단 한 가지 아침 습관을 바꾸고 약을 완전히 끊으셨던 그날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엔 믿기지 않는 기쁨이 담겨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바로 식탁 위의 한 끼.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당뇨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로 확인한 아침 식사로 혈당을 되돌리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천만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약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제한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한 끼를 제대로 챙기면 그 모든 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때 뭘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의 흐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침을 잘못 먹으면 점심과 저녁까지 혈당이 요동치고 제대로 먹으면 하루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특히 지금까지 흰죽이나 흰밥, 식빵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끼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그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식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약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아침 식탁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습관 5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침 한 끼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혈당이 불안정해서 늘 피곤하시거나 아침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말이에요. 얼마 전 68세 박영수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혈당은 늘 들쭉날쭉했고 식사 때마다 두려움이 따라다닌다고 하셨어요. 아침엔 흰죽을 드셨는데 2시간만 지나면 손이 떨리고 기운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꾼 건 딱 하나, 아침 식사 구성이었습니다. 흰죽 대신 오트밀 한 그릇, 반찬은 나물과 계란, 그리고 사과 식초 한 스푼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3달 뒤에는 당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아침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박영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약보다 식탁이 더 중요하네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혈당 관리는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몸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식사 순서 이야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아침 식탁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영순님처럼,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처럼 말이에요. 단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되돌리는 아침 식단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되돌리는
아침 식사 습관 5가지. 먼저 계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계피 한 스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양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계피 속에는 인슐린 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혈액 속에 당이 쌓이지 않잖아요. 미국 농부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제2형 당뇨를 가진 참가자들이 계피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큰 변화죠.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흔한 향신료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매일 아침 두유에 계피가루 반작은수를 타서 마셨어요. 처음에 맛이 낯설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 혈당이 안정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식후에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g 이하로 드시면 돼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오트밀 위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커피나 차에 넣어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시아 계피는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계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집에 계피가루가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과 식초의 새콤한 조절력입니다. 사과 식초하면 보통 요리에 쓰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도구예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사과 식초 2큰술씩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변화가 느껴집니다. 72세 정미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셨어요. 처음엔 신맛이 강해서 적응이 안 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한 달 뒤부터 식후에 느껴지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꼭 누워야 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터서 식사 전에 마시면 돼요. 샐러드를 드신다면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다만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치아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고 위에도 자극이 너무 강해요.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혹시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꼭 물에 타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귀리로 만든 오트밀 한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리는 정말 훌륭한 곡물이에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 상승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죠. 12주 동안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을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를 보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더라고요. 당화혈색소는 장기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게 좋아졌다는 건 몸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70세 김성자님은 아침을 오트밀죽으로 바꾸셨어요. 예전엔 흰밥이나 식빵을 드셨는데 오트밀로 바꾼 뒤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아침을 먹고 나서 간식이 땡기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배나 든든하게 유지되니까 군것질을 안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도 조절이 됐고요. 오트밀을 드실 때는 롤드 오트나 스틸컷 귀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루에 50g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그런 건 피하셔야 해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아침으로 귀리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거든요. 게다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니까 과식을 막을 수 있죠. 연구를 보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점심과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리듬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5세 이윤주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달걀과 두부를 꼭 챙겨 드셨어요. 달걀 2개, 두부 반 모장도요.
거기에 나물 반찬 몇 가지 곁들이고 밥은 아주 조금만 드셨죠. 그렇게 3개월을 지속했더니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실천하는 방법은 접시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시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은 두부, 달걀, 생선 닦인 걸 선택하시면 좋아요. 지방이 많은 가공육보다는 이런 음식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밥이나 빵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입니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순서는 채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소가 위장에 먼저 깔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요. 실제로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69세 정혜수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셨어요. 8시 30분에 식탁에 앉으셔서 나물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마지막으로 밥을 조금 드셨죠. 이렇게 3개월을 지속하니 혈당이 정말 안정됐다고 하세요. 식후 혈당 측정을 해보면 예전엔 200이 넘을 때도 많았는데 이젠 140 정도에서 멈춘대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가능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세요. 그리고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됩니다.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침을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하루 혈당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요. 점심때 폭식하게 되고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혹시 불규칙하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계피 1스푼, 사과 식초 1잔, 오트밀 1그릇,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과 올바른 식사 순서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식단을 짜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천으로 옮기는 황금 아침 식단 완전 정리.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3가지 식단 예시를 드릴 테니 그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오트밀에 당면과 양파를 다져 넣고 끓여주세요. 거기에 달걀 하나를 풀어 넣고 참치 한 캔을 추가하면 완성이에요.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정말 든든합니다. 단백질도 충분하고 귀리에 베타글루칸도 있고 채소도 들어가 있으니 완벽한 조합이죠.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더 좋고요. 이 식단의 장점은 한 그릇으로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반찬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전날 밤에 오트밀에 물에 불려두시면 아침에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콩 샐러드입니다. 병아리 콩을 삶아서 준비하시고 브로콜리는 데쳐서 한 입 크기로 자르세요. 거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넣고 방울토마토 몇 개를 추가하면 돼요. 드레싱은 사과 식초에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샐러드의 장점은 신선하고 상큼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무거운 음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좋아요. 병아리 콩의 단백질도 풍부하고 브로콜리에는 섬유소가 다극하니까 혈당 관리에도 완벽합니다. 사과 식초 드레싱으로 새콤달콤하게 맛을 내면 아침부터 입맛이 확 살아나요. 세 번째는 한식 한상입니다. 잡곡밥 작은 공기 하나, 달걀찜, 두부조림, 그리고 채소나물 3가지를 준비하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김 몇 장을 곁들이면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한식의 좋은 점은 우리한테 익숙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평소에 해오던 반찬들로 충분해요. 다만 밥은 100g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나서 밥을 조금만 드시면 돼요. 이렇게 3가지 식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설탕이나 시럽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오트밀의 단맛을 내고 싶으시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둘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반찬은 피하세요. 특히 고추장이나 된장찌개에는 나트륨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셋째, 밥은 정말 적게 드세요. 100g 이하로요. 손으로 쥐었을 때 주먹 절반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요. 넷째, 식초는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물에 꼭 희석하세요. 다섯째, 귀리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인스턴트 오트밀 중에는 설탕이 미리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귀리만 들어있는 순수한 제품을 고르세요.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날 밤에 밥을 지으셨다면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데워 드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보다 식혔다 데운 밥이 혈당에 더 좋습니다. 둘째, 아침마다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시작하세요. 물을 마시면 위장이 깨어나고 소화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돼요. 이 순서를 꼭 지키세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30%나 안정된다고 했잖아요. 셋째,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식단 중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하시면 더 좋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넷째, 식사 시간을 정해두세요.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혈당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건강 리듬도 좋아집니다. 다섯째,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식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걷기만 해도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여섯째,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간식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특히 과자나 빵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배가 고프시면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점심과 저녁 사이에만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몇 번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홉째, 수면도 신경 쓰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고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수면이 충분해야 호르몬 균형도 맞고 식욕 조절도 잘 됩니다. 열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식후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조합이 좋은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3가지 아침 식단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고단백 오트밀죽인가요? 콩샐러드인가요? 아니면 한식 한상인가요? 어떤 걸 선택하시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실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놓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뇨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아침 식단은 혈당을 흔들고 올바른 식단은 혈당을 되돌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흰죽이나 식빵으로 아침을 드셨다면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을 수 있어요. 탄수화물만 가득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두어 시간 뒤엔 다시 뚝 떨어뜨리죠. 그러면 몸은 피곤해지고 다시 단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 오트밀에 계피를 넣고 사과 식초를 물에 타 마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채소부터 먹는 순서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급격한 변동이 없으니 몸도 편하고 정신도 맑아져요.
간식이 당기지 않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약에 의존하는 관리와 식습관 관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춰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나쁘면 결국 다시 혈당이 오르고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의존이죠. 반면에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하면 몸 자체가 변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지고 인슐린 작용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회복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보다 식탁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아침 식사 하나 바꾸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흰빵 대신 오트밀을 드시고 단무지 대신 나물을 드시고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끼가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여러분의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기억하세요. 계피 한 스푼, 사과식초 한 잔, 오트밀 한 그릇,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채소부터 먹는 순서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분과 함께 아침 식단을 바꾸시고 자녀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나눌수록 더 강해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훨씬 쉽게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중간에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날 흰밥을 드셨다고 해서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하루 식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과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언제 하면 효과적인지,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변화를 이어가 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혈당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매주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여러분의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 드리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매일 아침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한 끼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68세 박영수 님이 하셨고 72세 정미자 님이 하셨고 70세 김성자 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걸 시작하실 건지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